예, 엔 시세가 한때 5엔 정도 급등을 했다. 1달러 157엔대 후반 얼마를 썼을까? 6조에서 7조엔 규모다. 그러니까 한국 돈 약 60조 원을 때려 박은 거예요. 외환시장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급 엔저의 환율 개입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예. 요 근래 엔저가 너무 심해졌죠. 예, 당장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다카이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1달러 163엔 일본 사람들의 수입 물가 때문에 민생이 너무 어렵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거는 완전 일본 외환 당국이 손을 놓은 건가? 뭐 말로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네 라고 해서 각종 비난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 최근에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프가 뭐 바뀌었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왜 개입했을까? 부터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 있고 앞으로 약간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입은 조금 지금까지랑 달랐죠. 다릅니다. 예, 왜 달랐는지 더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7월 31일 뉴스네요. 예, 엔 시세가 한때 5엔 정도, 거의 50원 가까이 급등을 했다. 1달러 157엔대 후반, 일본 당국이 환율 개입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일본이 이제 지난 7월 30일에 한번 개입을 했었습니다. 얼마를 썼을까? 예, 니케이가 보도했네요. 6조에서 7조엔 규모다. 그러니까 한국 돈 약 60조 원을 때려 박은 거예요. 외환시장에. 어떻게 때려 박아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 됩니다.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 재무성이 갖고 있는 외환 준비 보유고 중에 돈을 달러를 풀어가지고 이제 엔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달러 대비 엔화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엔화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랬는데 7월 31일이 됐어요. 아니야. 엔화가 급등했지만은 바로 160엔대로 회복을 해버렸다. 바로바로요. 외환 당국이 개입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그래봤자 나는 엔화를 팔 거야. 달러 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다시 한번 엔저로 손해를 해버렸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비웃기를 하다시 미국 시간 7월 31일에 엔이 다시 한번 급등했다. 외환 당국이 2일 연속으로 환율 개입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전례 없는 이틀 연속 환율 개입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나이아가라 했다가 첫 개입에 아니야 했는데 또 한번 내려가고 그리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좀 내려오는 그래프가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입을 2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그래프를 보면은 2번 이상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미 재무부가 시장 개입을 했다. 지원을. 이래가지고. 미국이 움직였다. 네, 미국도 같이 움직였다. 자, 미국이 그럼 어떻게 움직였나요? 라고 했을 때 유로를 팔고 엔을 샀다. 일본과 미국의 합동작전이라 얘기하거든요. 이래서 이제 팡팡팡 이렇게 움직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죠. 자, 왜 미국이 움직였을까? 니케이가 보도한 내용인데 베센테 미국 장관, 엔화가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다. 엔화는 과소평가될 화폐가 아니에요. 요즘 일본 경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쁘지가 않습니다. 역대급 엔저라서 서민 생활은 힘들지만 수출 기업부터 해서 외화 벌어진 기업은 짱짱맨이에요. 여러분, 일본도 반도체 관련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일본 기업은 반도체를 잘 안 만들잖아요. 수출하잖아. 엄청 돈을 벌어들이거든. 부터 이래가지고 해외에서 일본은 투자해둔 게 많아요. 그런 달러 이자 소득이 달달해요. 엔저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나쁘지가 않아. 라는 식으로 이 베센트가 일본을 좀 칭찬을 해줬어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매우 인기가 있고 매우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의 엔이 과소평가되고 있네. 옳지 못하네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움직임이다. 라고 같이 미국이 지원 사격을 해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네. 여러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팔짱 끼고 트럼프 대통령 짱짱맨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 보도됐죠? 예, 박한 영상 올렸습니다. 이 정도로 친미적인 총리가 과거 아베 전 총리 이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는 일본 관세 좀 내라. 예, 내겠습니다. 금액이 이 정도인데도 예, 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야기. 충성스러워요. 예, 일본은 트럼프 정권 하에 노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요 최근에. 일본 황실 문제도 물론 있지만은 일본의 이런 물가를 못 잡아. 서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 네. 엔저 때문에.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짱 자네가 되고 나서 왜 우리 생활이 힘들어져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이 안 올라요. 서민 생활이 각박해. 인기가 떨어져. 표심을 잃어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일본에 이런 말이 있죠. 트로스 쇼크가 온다. 다카이치 사나이로는. 예, 이거 당장에 대한민국에서도 보도가 됐었죠? 예, 올해 1월달 한국경제입니다. 사나이 쇼크를 걱정하는 일본. 왜? 다카이치 사나이는 지금 감세 정책을 들고 왔거든요. 소비세를 8%에서 1%로 내리겠다. 예. 그리고 뭐 돈을 막 국채 찍어가지고 확장 정책하겠다. 마치 과거 뭡니까? 영국 트러스 쇼크가 올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 수입 물가, 엔저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 강했던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일본 재무부 장관이 이제 미국에 SOS를 치는 거예요. 살려줘요. 베센트 헬프미. 예, 미국의 슈퍼맨을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번 처음엔 립 서비스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 베센트가 움직일 건덕지가 있죠. 지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인기가 안 좋죠. 당장에 올해 미국은 예, 중간 선거를 가을에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간 선거지면은 뭡니까? 대통령이 뭐 이걸 하겠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막아버리는 레임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를 이겨야 돼. 근데 미국도 지금 여러분 경제 상황이 뭐 반도체는 뭐 이런 걸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이 뭐예요? 노동자 계층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금리도 높고 달러가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저금리를 선호합니다. 이번에 FRB도 금리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안 올리고 동결을 시켰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막으니까. 금리가 내리면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달러를 가진 메리트가 줄어드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 자체만 움직여야 돼.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누군가랑 같이 달러가 상대적 가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려줘요, 베센트! 엔화가 너무 저점이에요. 뭐 대비? 달러 대비. 라고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이 사람의 커리어 아십니까? 베센트니까 이번에 더욱더 효과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머. 역대 미국 재무부 장관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투자은행 월가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센트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 이 베센트 씨는 헤지펀드 출신입니다. 호. 헤지펀드. 거기다 이 헤지펀드 중에서도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랑 싸워가지고 시세 차익을, 환 차익을 먹어가는 헤지펀드로 유명합니다. 그 영란은행을 이긴 남자, 조지 소로스 밑에서 일을 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장에 베센트가 현역일 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니케이가 보도했네요. 일본은행을 이긴 남자. 무슨 말? 이 사람은 헤지펀드 때 환차익으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들인 사람이에요. 지난 2008년 리먼 쇼크 때 터지고 엄청나게 일본이 엔고가 됐습니다. 예. 엔고 돼가지고 한때 1달러 75엔까지 갔었어요. 그때 당시 일본이 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야, 너무 엔고로 도요타부터도 자동차 수출이 안 돼요. 역시 일본 민주당 정권 개판이네. 야, 안 된다. 인기 없다. 거기다가 3.11 지진까지 왔어.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지지율이 날아갑니다. 당시 일본 총리부터 해서 1년을 못 버텨요. 하토야마 노다 다 내려가. 그 상황에서 당시 야당이던 자민당의 아베 전 총리. 이딴 식으로 일본 경제를 말아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베노믹스란 걸 들고 옵니다. 네. 그거를 누구보다 먼저 알았던 게 바로 이 베센트입니다. 아베라는 남자가 등장을 해서 뭔가 아베노믹스라는 걸 할 것 같네? 그러면 내가 엔화가 싸질 거라는 포지션을 미리 잡아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번 거야. 내가 미리 엔저될 줄 알았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은행이 헤지펀드에게 당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이긴 남자. 근데 이런 사람이잖아. 환율 시장, 거기다가 엔화, 달러, 누구보다 잘 아는 세력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요 최근에 일본의 이런 엄청난 이거 엔저 상황, 이거 해외 세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각 나라 세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일본 맛집이에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트러스처럼 돈 찍는 데잖아. 그러면 저거는 뭐 엔 전에 앞으로 알기 쉬워. 알기 쉬워 정책이 정해졌잖아. 다 붙었어. 전 세계에는 뭡니까? 환 세력이 일본은 앞으로 엔 저가 될 것이라는 건데 베팅을 무지하게 때린 거예요.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센트 헤지펀드 출신인 겁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이제 슬슬 출사표를 던지죠. 일본엔을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상당 구입할 것이다. 라고 이 베센트의 메모가 공개가 됩니다. 메모장. 투두 리스트. 우리가 알죠. 투두 리스트. 해야 할 것. 숙제. 의도하네요. 바이 재패니즈 옌 가로치고 JPY 5에서 10 빌리언 달러. 이게 출사표입니다. 여러분. 이건 도찰당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대로 살까? 절대 이대로 사지 않죠. 투자하신 분은 알죠. 이게 흔히 말하는 포지션입니다. N 고가 되면 숏이고 N 저는 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 재무부 숏 포지션 요 정도라고 공개를 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일본에서 뉴스가 나오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헤지펀드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됐잖아. 반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아요, 본인이. 아까 메모장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이 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요 최근에 이 환율이 이거 내려간 거 있죠. 이게 미국이 개입을 했다는 거는 아까 말한 투자은행을 통해서 유로를 팔아서 N을 산 건 맞는데 미국이 지금 달러를 팔고 N을 사진 않았습니다. 투두 리스트를 낸 게 지난 금요일 저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여줄게. 그렇죠. 자,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이걸 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일본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환 시장이 난리가 난립니다. 예. 물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미국은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퍼포먼스다. 다카이치를 걱정하는 듯한. 왜? 헤지펀드 출신이잖아. 헤지펀드는 남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상황이 잠깐 내려갔다가 미국도 잘 먹었습니다. 꺽 한번 해주고 자, 네가 길 가라. 가 될지 아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미국도 뭐요? 어쨌든 트럼프도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싼 달러를 원한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N고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흔히 말해 이번 일로 변수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일본의 재무장관, 일본의 개입만 변수였다면은 지금은 뭐예요? 미국의 변수까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거 뭡니까? N달러 시장이 너무 읽기가 힘들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 재밌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이는 게 예외적인데 말했지만 이번은 베센트이기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말했지만 이 베센트는 상당히 환 시장을 잘 아는 아저씨예요. 할배죠, 그죠?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중앙 정부 돈을 FRB를 움직일 수 있고 투자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일본은행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올해 일본이 한번 개입을 했었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엔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 은행의 생각으로 이번에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본 은행의 이번에 개입 타이밍 환상적이었어요. 이틀 연속에다가 밤 시간대 갑작스럽게 팡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시를 했을까? 아마도 미국 지시로 움직였을 거다. 일본 은행이 머리를 쓴 게 아니라. 일본 은행에서도 이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미국 당국은 단순한 정신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지원을 할 거다. 내 채널에서 끊임없는 연락을 하고 있다. 라고 일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 정신적인 지원은 환율 체크입니다. 레이트 체크라고 하죠. 저 요즘 그 외환 환치기 애들 너무 날뛴다. 적당히 해라. 이게 레이트 체크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N 고가 돼요. 어느 정도는. 예. 근데 그걸 넘어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까? 얼마나 움직이는가? 얼마나 움직일까? 미국이 진짜로 달러를 싸게 하고 엔화를 비싸게 하는 이게 과거에 한번 있었죠. 언제? 미국이 옛날에 프라자 호텔에 불러서 일본 재무장관을
달러랑 엔화의 환율을 바꾼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은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라자 합의도 하기 전에 엔화가 그렇게 세질 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엔저로 전 세계의 물건을 장악하고 일본이 있잖아요. 난리가 났었는데 프라자 합의 한 방으로 엔화가 팡 뛰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험이 있는 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역대급 엔저 10년 내로 보면 아직까지 엔화는 엄청난 엔저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갈지 아니면은 아니야 쇼다 일본 따윈 모른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해가지고 진짜 일본은 이대로 엔저가 돼서 트러스 쇼크가 날지 좀 더 시장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은 아까 말했지만은 뭐 이번에 움직이는 남자는 일본은행이 그토록 싫어했던 일본은행을 이긴 남자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역사적인 환율의 변동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만큼 이번에 일본의 재무부 그리고 다카이치 정권이 약간 머리가 아픈 겁니다. 맞으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싫어하고 대신 확장 정책을 펴고 싶어해요. 거기다 물가를 잡기를 원해요. 정말로 뭐라 해야 됩니까? 욕심이 많죠. 근데 이게 옛날엔 가능했습니다. 예, 국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적었기 때문이죠. 부채도 적고 국채도. 근데 지금은 아베노믹스 이후로 너무 많은 돈을 찍었어요. 국채를 찍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야 일본 저러면 진짜 영국처럼 되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하지 않고 거기다 감세 포퓰리즘 미쳤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돈을 막 찍어서 뿌려도 된다. 무한이다. 도라에몽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게 도와줘요, 베센트 짱! 그리고 그 베센트는 투두 리스트까지 적어서 언론에 공개를 시키는 상당한 고단수입니다. 세력이었던, 헤지 펀드였던 남자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그게 일본이 원하는 N고가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아니야. 일본 따위 모르겠고, 지금 당장 미국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장기 10년짜리 국채 금리 그거를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쇼를 한 것뿐이야 라고 말을 할지는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적어도 과거 플라자 합의 때처럼 미국과 일본은 환율을 자기네들 합의만으로도 조정을 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때도 똑같았죠. 예, N저에서 N고로 이번도 다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게인 플라자 합의가 되면은 또 N고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일본의 상황 어떤 식으로 될지는 좀 더 봐야 된다는 거네요.